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실 텐데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처방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도부터 다주택자들의 투기 방지 목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전과 같이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로 다시 이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는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실 텐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로 최대치의 거래량 감소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워낙 올랐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거품이 좀 빠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정도가 이제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국가 경제 전반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도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이런 시점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정책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취등록세 중과 폐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딩 거래랑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랑 어떤 관계가 있냐? 우선 20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빌딩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근데 빌딩 매입을 검토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주택이 들어가 있는 빌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물건도 있고 1층이나 2층 정도만 근생이고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 비중이 높은 그런 물건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축이나 리모델링용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 거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거래를 아주 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잔금 전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멸실을 하는 쪽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거래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이 붙다 보니까 물건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나 협조가 되는 매도자들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나 멸실 협조 같은 조건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래가 수월해지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인 상태로 매입을 해도 세금이 이제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나 멸실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매도인의 물건들도 시장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딩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제 매수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거래를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수익도 안 나오고요. 근데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의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강남에서는 요 근래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급매물이라는 단어가 제가 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강남의 급매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상당폭 되고 있는 것도 실제로 물건들을 보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매도자들의 이제 눈높이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 물건 가격에 이제 거품도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한번 오셔서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작년, 재작년이랑은 많이 다른 수준의 가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분들도 이제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의 급매물을 찾는 손님들이 계신데요. 떨어지는 가격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나는 바닥에서 사겠다라는 이제 매수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 정도가 되면은 강남에서는 이제 다시 급매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빌딩은 아파트랑 다르게 공급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몇만 호에 이른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딩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는 형태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추가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요 지역, 좋은 위치에 좋은 땅 같은 경우에는 그 희소성이 또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매물이라던가 가격 조정이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을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치우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빌딩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남 같은 주요 지역은 빌딩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폭이나 기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의 물건을 검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물건을 좀 보시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물건을 매입을 완료하시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을 좀 전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을 거고 지금처럼 물건 가격이 조정되는 폭도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적정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물건 검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